네, 오늘은 파생상품 거래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파생상품 거래 중에 이제 그 이게 사실 모든 거래의 유형이기도 한데요. 이 투기 거래라고 하면 원래 그 위험과 수익률 사이에는 어떤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고위험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이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저위험, 저수익이 또 같이 움직이는데, 이 투기 거래라고 하면 기꺼이 위험을 감당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거래죠.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 거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투기 거래고, 해지는 저위험, 저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자는 게 해지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결과로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것이 수익이 준다. 위험도 줄지만 수익이 준다. 고 하는 그런 거래가 이제 해지 거래고, 이런 투기나 해지 거래를 위한 툴, 도구로 이 파생 상품의 그 선물 선도, 뭐 스왑, 옵션 이런 그 상품들이 이제 잘 활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트라지라고 해서, 이 아비트라지는 물론 뭐 리스키 아비트라지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당하는 그런 아비트라지 거래도 있지만, 그 보다 그 전통적인 의미의 아비트라지라고 하면 riskless, 위험이 없는, 어,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확실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식의 거래입니다. 그 자기 돈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빌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세 개의 거래가 물론 파생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 가지고도 투기 거래도 하고 해지 거래도 하고 아비트라지 거래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보다 다양하고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래를 할 때 파생 상품 활용이 된다는 거죠. 어. 먼저 그 투기 거래의 예를 보면, 그 물론 선물 선도 수합 가지고도 투기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옵션 중에서도 이제 콜옵션의 예를, 우리가 주식 가지고선 그, 그 고수익 위험 부담을 하면서 고수익을 챙기는 거래를 주식 가지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거를 콜옵션 가지고 하는 경우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원금이 2,000불이 있다고 하고 지금 주가가 20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의 현재 가격은 1불인데, 이게 이제 옵션은 만기가 있습니다. 2달 후에 만기가 있고, 이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22.5불이다. 그래서 이제 권리 행사를 할 경우에는 22.5불을 주고 기초자산인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콜옵션 베팅은 이제 언제 하냐면 기초자산 가격이 이제 행사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22.5불보다 더 비싼 가치가 있는 주식을 22.5불만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권리를 지금 주가가 20불이기 때문에 이제 1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 콜옵션이 싼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뭐 외가격이라고 그러죠. out of the money 상태일 때는 보통 옵션 가격이 싸고, in the money 내 가격일 때는 옵션 가격이 비싼데, 아무튼 이 예제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전체 원금이 2,000불이니까 현재 주가는 20불이고 100주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2달 동안 올라서 예를 들어서 2.5배 올랐다. 그러면 주식으로 2달 만에 2.5배가 오르면 많이 오르는 거죠. 50불이 되었을 때 내가 100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3,000불의 이익을 50 빼기 20 하면 주당 30불 이익이고 곱하기 100주 그러면 3,000불의 이익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벌 수 있는 거고, 이걸 만약에 콜옵션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2,000불 투자 원금 가지고
콜옵션은 그 개당 1불이니까 모두 2,000개의 주식 콜옵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산 주식이 2달 후에 정말 예상한 대로 50불에 올랐다면 시장에서 50불 하는 이 주식을 행사 가격인 22.5불만 주고 살 수 있는 권리가 나는 있는데, 그런 콜옵션이 2,000개가 있기 때문에 55,000불의 수익이 나는 거죠. 물론 이 옵션을 살 때 들어간 돈 2,000불을 빼면 네트로는 53,000불의 이익이 나니까 아까 주식 투자했을 때 이익 3,000불과 비교해 보면 그 콜옵션을 통해서 투기 거래했을 때 훨씬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큰데, 근데 이제 이게 콜옵션이 그만큼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그러면 고위험은 뭐냐? 이게 2달 만에 이 만기가 있기 때문에 2달 만에 이렇게 올라야 돼요. 2달이 지나가 버리면 이런 기회 없이 뭐 행사 가격 이상으로 안 올라가면서 2달이 지났다 그러면 2,000불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콜옵션이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동시에 고위험 상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지 거래도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해지 거래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풋옵션을 활용해서 그 예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그 어떤 투자자가 28불 하는 주식을 1,000주 갖고 있다. 근데 주가가 이제 28불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 손실을 풋옵션을 활용해서 해지를 할 수 있다.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풋옵션도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를 2달이라고 하면 2달 동안 해지를 하는 거고, 행사 가격은 27.5불이다. 그러면 이 풋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27.5불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나는 여전히 27.5불 받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풋옵션이 지금 현재 1불인데, 이런 풋옵션을 한 계약을 갖고 있다면 기초자산 주식 100주를 행사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1,000주기 때문에 1,000주 해칭을 하기 위해서 100주 해칭을 하기 위해서는 100불이 필요하고, 1,000주 해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 계약이 100불 비용이 드는 건데 이제 10계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000불 비용이 들어가면 주가가 27.5불 밑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최소한 그 20주당 27.5불은 확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1,000주 하면 이 27,500불은 이 풋옵션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물론 비용이 1,000불 들었지만 그 비용까지 고려하면은 풋옵션의 그 초기 매입 비용을 고려하면 전체 가치는 이 주가가 27.5불 이하로 떨어졌을 때 26,500불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해칭이 된 거고, 이 속에 이제 그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도 줄어드는 내용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선물 가지고 그 제가 조만간에 곧 해지 거래 그 예를 만들겠습니다만, 그게 좀 더 확연히 드러나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해칭이 없을 때는 파란 선이고, 해칭을 하면 최소한 이 빨간 선만큼의 가치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물론 공짜는 없죠. 그걸 위해서 지금 1,000불 풋옵션을 산 거고, 뭐 주가가 굳이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 풋옵션은 사가지고 비용만 발생시킨 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수익률은 위험을 좀 줄여주는 대신에 수익률도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비트라지는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한 이익을 챙기는 건데, 여긴 지금 똑같은 주식이 뉴욕에서는 152불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환율 얘기를 했지만 달러당 그 파운드화, 이게 지금 파운드화의 그 환율이 이게 지금 1파운드가, 이 환율이 조금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1파운드는 그 가치가 1.55 US 달러랑 그 가치가 같다 하는 예죠. 그러면 뉴욕에서 152불이 영국에서는 100파운드에 거래가 된다면 달러로는 이게 155달러의 가치로 영국에서 거래가 되는 거니까, 항상 아비트라지 할 때는 싼 곳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사고, 돈이 없으면 빌려서 사면 돼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비싼 영국의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없으면, 주식이 없으면 빌려서 공매도 하면 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물론 거래 비용을 다 무시했을 경우 3불만큼의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거래를 한 주만 했을 때 3불의 이익이 보니까 이걸 만 주에 걸쳐서 하면 3만 불의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이익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왜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냐면 이제 돈 냄새가 난다는 거죠. 싼 곳에서 사고 비싼 곳에서 파는데, 나 혼자만 할 때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이렇게 내가 아비트라지 이익을 챙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면, 그 싼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니까 그 싼 뉴욕 시장의 152불 주식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요 영국에서 파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 155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비트라지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는 똑같은 주식이 다른 곳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될 때의 아비트라지라면, 요 S라고 하는 건 현물 가격이고 F라고 하는 것은 선물 가격인데, 이 현물 가격과 선물 선도 가격 사이에는 이런 관계, 일정한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비트라지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 공식은 사실상 똑같은 공식인데, 요 앞에 있는 공식은 이제 이자 계산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복리 계산이 되는 거고, 요것은 연속적으로 복리 계산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식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하여튼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만약에 이 등식이 깨졌을 경우의 예인데, 어떻게 깨지냐면 현물 가격, 이게 이제 주식 선물 선도고, 현재 그 주식 한 주당 가격이 40불이고, 그거를 1년 후에 선도 및 선물 거래로 거래할 때 그 선물 선도 가격이 50불이라면 이 등식이 지금 깨진 거거든요. 금리를 10%로 하고, 그랬을 때 선물 선도 가격이 44불이면 등식이 성립되는데, 그거보다 높은 선물 선도 가격이 50불이라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깨져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비싼 이 선물 선도는 팔고 현물을 사면서 아비트라지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현물을 살 때에 그 주당 40불이면 40불이 없다면 은행에서 빌리면 돼요. 근데 금리를 10%로 가정했기 때문에 1년 후에 이자 44불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사가지고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지금 선도 가격이 50불이라고 그랬고, 그 만기일이 1년 후라고 하면은, 그때 내가 주식
지금 선도는 파는 거래를 했기 때문에 주식 하나를 팔면서 내가 50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년 후에. 그 50불 받으면 50불 받은 거에서 은행에 빌린 돈 이자까지 쳐서 44불 주고 내가 6불만큼의 아비트라지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주식을 이렇게 현물 사고 선물 선도 팔면서 6불의 아비트라지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이런 거를 100만 주를 하면 600만 달러의 아비트라지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거래를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현물을 사고 선물 선도를 파는 거래를 하면 결국 이 현물 가격이 40불에서 올라가게 되고 선물 선도 가격은 50불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 아비트라지 이익 6불이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 등식이 깨지는 경우가 만약에 선물 선도 가격이 40불이고 현물 가격은 똑같은 40불이 현물 가격도 40불인데 금리가 10%일 때 선물 선도 가격도 40불이라고 해도 이 등식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깨지냐면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을 팔고 선물 선도 계약을 사는 식으로 아비트라지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물이 없다면 빌려서 팔면 되죠. 그래서 공매도 하는 겁니다.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빌린 주식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선물 선도 계약을 통해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1년 후에 지금 내가 그 현물을 팔면 내가 40불을 받죠. 왜냐하면 현물 가격이 40불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은행에다 예금하면 1년 후 10% 이자가 붙어서 44불이 되면 그 중에 40불을 주고 선물 계약을 통해서 주식을 사게 되니까 그 산 주식을 그 공매도 하면서 그 빌린 뭐 증권 브로커한테 갚아주면 그 과정에서 나의 아비트라지 이익이 4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런 거래를 지금 한 주 지금 현물 시장을 통해서 공매도 하고 선물 계약 사면서 4불에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한 이익 4불을 챙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100만 주를 공매도 하고 선물 선도 계약을 100만 주 사들이면서 400만 달러의 아비트라지 이익을 챙기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돈 냄새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현물을 공매도 하고 선물 선도를 사면서 이 현물 가격은 떨어지고 선물 선도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등식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비트라지 거래였고 뭐 하여튼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거래 유형은 이렇게 그 투기 거래가 있고 해지 거래가 있고 아비트라지 거래가 있다. 뭐 해지 거래는 선물로 제가 보안 설명을 별도의 또 PPT를 만들 예정이고요. 아비트라지 관련해서 또는 투기 관련해서 또 조금 그 보안 설명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또 PPT를 만들어 보겠습니다.